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람법사 철학방송 오늘은 35번째 시간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제 유튜브 이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의 줄임말인 아다세가 제 유튜브 방송 이름입니다. 아다세 유튜브의 가람법사 철학방송을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문자나 카톡으로 2020년 경자연 신년운세 무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방송 주제는 손석희 JTB 대표이사 사장의 사주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핫한 이슈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이 지난 9월 6일 손석희 씨를 비공개로 불러서 16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는 뉴스입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손석희 씨와 김웅 기자의 사건이 지난 5월 초에 경찰에서 폭행 혐의만 적용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으로 그동안의 세간의 이목에서 거의 사라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찰이 6일날 불러서 16시간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는 건 아마 여러 가지로 물어볼 게 너무 많아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손석희 씨의 사주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인적사항을 검색해 보니 1956년 6월 20일 생으로 나왔습니다. 거기는 음력 양력 구분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손석희 씨의 사주풀이를 검색해 보니 대부분 역술가분들이 음력으로 풀이하였으며 가람법사도 사주와 대운의 흐름을 살펴보니 음력이 신빙성이 있다. 그래서 저도 음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음력으로 1956년 6월 20일을 사주명식으로 적으면은 병신생 을미달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생일이 을미일입니다. 다른 분들은 시간을 유추해서 설명을 했지만은 저는 정확한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아예 시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선 나 자신인 을목은 초목입니다. 그래 더운 여름에 초목입니다. 여름 나무에서 꽃이 피는 초목인데 병신 을미 목토 화금으로 해가지고 이 여름 초목이 먹을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보면 우선 목이 마른 사주다, 물이 필요한 사주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요 신중에 겨우 임수 하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 속에 숨어 있는 요 임수 하나가 있는데 나하고 거리가 너무 멀죠. 그래서 이 물을 아무튼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물이 인성인데 인성은 공부하고 학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필요하니까 이분은 평생 책 보고 공부하고 서류 만지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 태어난 생일을 보면은 을미백호입니다. 그리고 월에도 을미백호가 있습니다. 을미백호라는 거는 푸른 그 백호살은 피를 보는 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일지에 이거는 목의 고장입니다. 목의 창고입니다. 쉽게 말해서 목의 창고인데 이 초목이죠. 초목 나를 가두는 목의 창고인데 또 간목이라는 비견을 나와 같은 존재들 동료들 주변인들을 가두는 창고를 2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사주는 내 주변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꼼짝 못하게 하여서 내가 그 백호살의 기세를
위압하는 그런 무서운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호살이 2마리나 이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로 권력기관 종사, 신문, 방송, 법조, 피를 보는 의학 분야 등에 종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이 화를 당하기가 쉽다. 자신의 을목이 오히려 잡아먹히기 쉽다. 그런 팔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는 날카로운 이런 분들은 성격이 우선 날카롭습니다. 칼날 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많으며 자신에게도 항상 엄격하고 편집증과 또 결백증 같은 기운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다시 한번 보면은 연간의 병화는 여름의 태양입니다. 초목이 물이 없어서 더운 땅에 겨우 의지하고 있는데 여름 태양이 뜨겁게 비치니까 더욱 목이 마르죠. 근데 이거는 상관입니다. 상관이 나라의 벼슬 할 관록을 이렇게 화금해서 누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공직계통, 이는 그 나라의 벼슬을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상관은 제주입니다. 제주. 나의 제주, 재능, 이런 거를 말하는데 이 상관 병화가 경금을 쇠를 녹입니다. 잘 녹여서 소리가 잘 나는 물건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 사주로 보면은 소리하는 직업이 천직이다. 즉 아나운서나 가수, 강사, 연사, 웅변가 등을 천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아나운서가 안 되었으면은 칼질하는 외과 의사나 침을 놓는 한의사 같은 분야로 나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백호가 쌍으로 있고 이 글자들이 전부 좁깃좁깃합니다. 그래서 침과 같다. 그래서 현침살이 많다 해서 그렇게 보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분은 아나운서를 예를 들어서 뉴스를 전해도 촌철살인, 세상을 비평하는 이런 날카로운 그 말이 시청자나 상대의 폐부를 찌르는 그런 예민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을미백호살이 편재입니다. 편재. 내 앉은 자리와 여기 월지와 일지의 편재는 큰 재물과 여자를 말합니다. 편재. 재물과 여자를 말하니까 편재는 또 부친에도 해당이 됩니다. 편재, 재물, 여자, 부친 이렇게 해당되니까 이런 기운들이 재물과 여자, 부친에게 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여자 문제나 무슨 사고나 스캔들로 이목을 좀 일으키기 쉬운 구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작년 2018년은 무술년입니다. 무술년은 역시 정제입니다. 정제는 아래 위에 무술년이 정제는 여자고 재물입니다. 이 작년에 2018년도 무술년에 무술ung에 와가지고 술미형합니다. 술미형을 합니다. 쌍으로 백호 2마리를 형을 해서 가만히 사주에서 잠자고 있는 백호살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나는 전투를 하죠.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정제 여자니까 여자 문제, 그리고 여자로 인한 유흥 문제, 그런 구술, 아니면은 금전 문제, 뇌물 문제, 그런 관계로 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아마 부천 주차장 차량 추돌 사건 같은 것도 이는 기운의 흐름에서 일어난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지나온 대운의 흐름을 보면은 4대운입니다. 4, 14, 24, 34 이렇게 흐르는데 초년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대학생활 할 때까지 30대까지죠.
상당히 좀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을 거라 봅니다. 그러다가 문제는 34 기해대운입니다. 이 기토는 이 여름 초목에 뿌리를 내리는 논밭입니다. 그런데 해수가 강물이 들어와서 이 비옥한 땅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해수가 햄이 이렇게 합을 해가지고 또 목으로 변해서 나한테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때 발복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이 목말은 이 여름 초목이 꽃을 활짝 피우게 되는 시기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44세 경자대운입니다. 경자대운에는 을목과 을경으로 이렇게 합을 하는데 이거는 정관입니다. 정관은 반듯한 벼슬을 말합니다. 머리에 쓰는 정관은 벼슬. 그냥 오다 가다 얻어주운 벼슬이 아니고 정식으로 반듯한 벼슬을 머리에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급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금생수 해가 또 물의 기운이 이거 가물은 대지를 흠뻑 적셔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승승장구하여 이때부터 이분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54 신축대운에, 신축은 이건 날카로운 칼입니다. 그러면 이 칼이 이 초목을 딱 꺾기 쉽습니다. 꽃을 꺾기 쉬운데 여기에 보면은 병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평관이 공격을 하려 하는데 이 병화가 이렇게 막아줍니다. 병신으로 합을 해가지고 물로 변합니다. 합수해가지고 또 나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정관이라 했는데 요건 또 평관 큰 벼슬입니다. 평관 벼슬이 큰 벼슬. 그러니까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죠.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돼서 축대운에 요 접목 시기에 58세의 나이로 JTBC 보도 담당 사장으로 영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토대운의 마지막 해인 63세 작년 무술년이죠.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작년 무술년에 아까 이렇게 술미형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 대운하고 축술미 이렇게 사주하고 이렇게 삼각편대의 삼형사를 합니다. 삼형사. 삼형사를 하니까 이 백호 두 마리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이제 춤을 추고 날뛰는 겁니다. 자, 이때는 내가 크게 출세를 하거나 내가 세상의 이름을 크게 날리거나 아니면 내가 꺾이고 무너지는 겁니다. 사고를 당하거나 내 건강에 위험이 오거나. 그런데 이분은 이 운이 잘 흐름으로 해가지고 이때의 JTBC 대표이사 사장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이렇게 출세를 못하면은 큰 벼슬을 못 쓰면은 반대로 자신이 추락하고 큰 위액을 당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운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분이 64세입니다. 64세. 64세는 대운이 여기에 임수대운으로 딱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부터 기해연입니다. 금년이 기해연인데 역시 요 기해대운에서 발복을 했죠. 그래서 기해연에 물이 땅을 적셔주고 비옥한 농토운이 왔고 또 요 임수가 하늘에서 비가 충분히 내리니까 굉장히 좋은 시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64세부터 5년간 잘 지켜봐야 됩니다. 5년간 출세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그래서 이 말은 이 임수대운에서
또 다른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다. 자, 이 사주에서는 왜 벼슬을 못하느냐? 언론인으로서는 성공을 했지만은 정치권에서도 정치권으로 데려갈라 했지만은 못 데려간 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수가 오면 이 상관의 기운을 싹 다스립니다. 그리고 또 금생수 하니까 이 기운이 다스리면은 관성인, 정관인 관성이 살아납니다. 이 아까 갈록이라 했죠. 이게 살아납니다. 이게 살아나면은 새로운 세계, 예를 들어서 뭐 정치권이나 뭐 관계나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총선, 4월 총선 같은 것도 의미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황금기 같은 대운의 흐름에서 작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마음도 듭니다. 아무튼 윤석열 검찰이 손석희 씨의 수사를 맥없이 끝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 폭행 혐의로 기소로 넘겼는데 16시간이 장시간의 조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조사할 게 많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나 검찰에서 경찰 조사처럼 단순 폭행 혐의로만 조사한다면은 윤석열 검찰은 조국 일가 수사에도 힘이 빠지고 총장의 그 위험은커녕 초라한 한 마리의 삶이 뱀꼬리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람법사가 이분의 그 검찰 출두 날짜를 보니까 9월 6일입니다. 9월 6일은 병오일입니다. 병오일. 하늘과 땅의 천지의 불바다 일에 출두했습니다. 이렇게 바짝 마른 가뭄에 대운이 좀 좋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아주 불리한 날입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도 심상찮게 나오지 않겠나 이리 예상해 봅니다. 만약에 손석희 씨가 자신의 사주팔자를 알았으면은 이날 말고 이날 이렇게 불이 강한 날 말고 다른 날로 조절해서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다음 달 10월 음력으로 이제 9월인데 양력 10월 8일부터 11월 8일까지가 갑술달입니다. 갑술은 대단히 불리한 달입니다. 10월달. 갑술달은 겉으로는 나를 도와주는 급제입니다. 급제인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급제는 믿을 게 못 된다. 도둑놈 같은 존재다. 앞에서는 도와주지만 뒤에서는 등을 칠 수가 있다. 이는 존재가 가지고 이렇게 또 술미형을 합니다. 술미형. 그래서 10월달이 불리하다. 10월달에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은 좀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만약에 10월달을 큰 무리 없이 넘기고 11월 을의달로 가면은 상당히 손석희 씨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손석희 씨 사주풀이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로 좋은 영상 만드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